저는 제가 좋아하는 야구가 계속해서 인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더 많은 이야기도 생기고 더 많은 컨텐츠도 생기고 이런 종류의 주제로도 며칠을 여러분과 떠들 수 있으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은 오타니가 성공해야 합니다. 지금보다 더 성공해서 월드 시리즈 우승과 월드 시리즈 MVP를 모두 수상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선수들에게 더 높은 목표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저는 누구보다 오타니의 우승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성공해야만 한 선수가 한 명 더 있는데요. 바로 이정우 선수입니다. 오타니가 야구를 위해서 성공해야만 한다면 이정우는 한국 야구를 위해서 성공해야 합니다. 김하성이 좋은 모습을 보여준 현재 이정우마저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후 KBO에서 메이저리그로 진출하는 한국 선수들의 평가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정우 선수의 샌프란시스코 계약 발표가 있고 나서 혹시라도 자이언츠 팬들이 이정우 선수의 장타 생산 능력을 두고 비난하거나 조롱하면 어쩌나 하고 여러 정보들을 수집하면서 팬 반응을 봤는데 어라? 이게 생각보다 긍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속고 있는 건가? 이게 왜 이러지? 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반응들을 살펴보는데 다행히 저처럼 생각한 팬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 댓글을 보시면 진지한 질문인데 이 선수가 진짜 우리가 원했던 선수야? 아니면 그냥 우리가 누군가와 계약을 해서 그런 거야? 라고 묻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처럼 이정호와 계약했다는 것은 벨린저가 안 온다는 것을 뜻하지 라면서 독특한 이유로 기뻐하는 팬도 있었고 지금 우리 다 같이 장난하는 거지? 진짜 좋은 선수야? 라면서 여러 번 확인하는 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에 걸쳐서 여러 정보를 수집하는 도중 하나의 이름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브록 펄디였는데요. 하지만 브록 펄디까지 가기 전에 조금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캘리포니아는 남부의 LA, 북부의 샌프란시스코로 대표됩니다. 특히 남부 캘리포니아는 소칼로, 북부 캘리포니아는 노칼로 불리는데요. 남부 캘리포니아는 미디어, 영화, 음악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발달했다면 북부 캘리포니아는 실리콘밸리로 대표되는 IT와 테크 산업, 그리고 소노마밸리, 나파밸리, 러시안밸리로 대표되는 와인 산업이 유명합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정말 너무 다른 느낌이 들죠? 이렇게 간단하게만 설명해도 너무 다른 소칼과 놀칼이기에 라이벌의식이 강하고 서로 지고는 못 사는 그런 관계입니다. 캐나다에서 파키스탄계 부모 밑에서 태어난 뒤 필리핀에서 성장했고 MIT에 입학했으며 후에 UC 버클리에서 박사 과정을 밟은 뒤 오클랜드에서 MLB 커리어를 시작했던 자이리가 이런 문화적 차이를 모를 리 없습니다. 아니,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아마도 지난 몇 시즌 동안 소칼의 다저스와 샌디에고가 계속 주목을 받을 때마다 목이 탔을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이 두 지역에서 갈리는 것은 문화적 요인인지는 몰라도 선호하는 선수 성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LA는 화려하고 빛나는 도시입니다. 그런 도시의 성격에 맞는 증명된 화려한 스타 선수들을 좋아합니다. 샤키로닐, 르브론 제임스, 스태포드, 배치, 프리먼, 그리고 오타니와 같은 선수들이 LA에 어울리는 스타 선수들이고 LA 팀들이 영입했던 선수들입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상대적으로 언더독 위치에 있는 인물들을 좋아합니다. 여기에 북부 캘리포니아 사람들은 성공할 수 없다는 미국의 와인 산업이 세계적으로 성공하는 것을 직접 봤고 구글, 애플, 아마존, 테슬라로 대표되는 수많은 회사들이 창업된 뒤 세계적인 기업이 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즉, 샌프란시스코 혹은 베이 에어리아라고 불리는 이 지역의 사람들은 불가능이 가능이 되는 것을 지속적으로 목격해 왔고 혹독한 시장의 평가를 받고 보란듯이 성공하는 기업과 인물들을 많이 보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샌프란시스코의 이러한 문화적 배경 때문에 언더독에게 후하고 너그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스포츠 이야기를 해볼까요? 샌프란시스코의 근본팀은 NFL팀인 49ers입니다. 워리어스가 필라델피아에서 옮겨왔고 자이언츠가 뉴욕에서 옮겨온 것에 비해서 이름부터가 골드러시 때 서부로 이주해온 이들을 뜻하는 49ers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된 팀입니다. 그리고 피츠버그와 뉴잉글랜드가 그 기록을 넘어설 때까지 NFL 역사상 가장 많은 우승을 한 팀이자 최초로 5회 우승을 달성한 팀이었을 만큼 NFL의 명문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문팀 최고 선수는 누가 뭐라 해도 조 몬타나입니다. 조 몬타나는 1979년 드래프트에서 3라운드의 가장 마지막인 82번째로 샌프란시스코에 지명되었습니다. 뭐 그렇게 엄청난 기대를 받고 시작한 커리어는 아니었지만 결국 4번의 슈퍼볼 승리를 거둔 쿼터백이 되었습니다.
그는 침착함으로 더 유명했는데요. 조 쿨이라고 불렸던 그는 슈퍼볼 우승이 걸린 마지막 공격을 앞두고 여유롭게 관중석을 바라보면서 존 캔디가 왔네 라고는 말하고 극한의 긴장감을 느끼고 있던 팀 동료들의 긴장을 풀어주면서 그저 하나의 경기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강한 어깨나 빠른 발이 아닌 침착함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탁월한 시야와 안정감이 바로 조 몬타나의 장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유명한 스티브 영은 1984년 서플리멘탈 드래프트를 통해서 템파베이에 지명된 뒤 샌프란시스코로 왔습니다. 스티브 영 전체 1번 픽 아니었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스티브 영이 전체 1번 픽을 받은 서플리멘탈 드래프트는 정식 드래프트가 끝난 뒤 CFL처럼 하위 리그 출신이나 정식 드래프트에 참가 못한 선수들이 참가해서 다시 열리는 드래프트로, 다시 말하자면 정식 드래프트에서 가장 낮은 픽을 받은 선수 다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쉽게 설명하자면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티브 영 역시도 NFL에서 성공하기 힘들다는 평가를 받았고 무려 30살이 되어서야 주전이 되었지만 결국 우승을 했다는 것입니다. 즉 샌프란시스코에게 5번의 우승을 안긴 2명의 쿼터백은 모두 쿼터백으로서의 능력으로는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던 선수들이었다는 것이죠. 그 2명의 능력은 모두 경기 외적인 것이었고 그 둘 모두 스타성과 사람들의 호감을 얻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홈런 파워가 부족한 이정우를 자이디는 공을 판단하는 능력이 탁월하다면서 칭찬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정우는 이 긴장감 넘치는 입단 기자회견장에서 핸섬이라고 말하면서 기자들을 웃게 만드는 여유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커리 이야기를 해야겠죠? 커리는 고등학교 시절 제대로 된 영입 제안을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데이비슨 대학에서 영입 제안이 오고 그는 자신을 불러준 대학 리그 중하위권으로 평가받던 데이비슨 대학에 입학합니다. 그 후 2학년 때 데이비슨 대학을 멱살 캐리했지만 그는 더 많은 것을 증명하기 위해 1년 더 대학을 다니기로 했습니다. 그 후 농구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버린 선수가 되었습니다. 펄디 이야기를 너무 돌아왔네요. 아무튼 현재 브룩 펄디는 실패해야만 한 선수이지만 조 몬타나와 스티브 영이 그랬듯이 멋지게 그에 대한 평가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내며 49ers를 이번 시즌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이끌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전문가들이 그의 능력을 의심하고 부정하고 있지만 49ers는 현재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입니다. 이번에도 샌프란시스코를 구한 것은 빅네임 플레이어가 아니라 모든 스카우트들에게 부정당하고 막차를 타고 드래프트에서 262번째로 지명된 선수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실패의 가능성도 가지고 있는 이정우에 대해서 조금은 당황스러울 정도로 환영하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팬들의 입장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은 조 몬타나, 스티브 영, 브록 펄디, 그리고 커리와 같은 선수들이 어떻게 성공 불가능의 평가를 뛰어난 성적으로 뒤집는지를 보아왔기 때문에 현재 이정우를 향한 전문가들의 평가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평가에 아무렴 어떤가요? 성공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야구요. 린스컵이 있잖아요. 불꽃 같은 커리어만 남기고 떠나갔지만 린스컵 역시 기대보다는 걱정이 더 되는 그런 선수였습니다. 저는 이정우 선수가 위에 언급된 선수들처럼 단점 보완에 너무 집착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장점을 저세상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쪽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단점도 자연스럽게 보완될 것입니다. 제가 무슨 팀을 좋아하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승이 제게 중요했다면 애초에 애틀란타나 토론토를 좋아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스날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야구를 위해서는 오타니가, 한국 야구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정우가 더 성공해야만 합니다. 이정우가 성공한다면 한동안 매년 지속적으로 KBO에서 메이저리그 진출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유튜브 채널이 생길 것이고 방송국에서도 더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겠죠. 그리고 우리들은 이거를 들으면서 더 많은 정보를 접하고 더 많은 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야구를 좋아하는 한 명으로서 더 많은 양질의 야구를 즐길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두 선수 덕에 야구도 흥하고 저도 이 핑계로 집에서 직관 가는 것을 허락받지 않겠습니까? 물론 제 입장입니다. 여러분도 핸섬한 오타니와 핸섬한 이정우가 있는 이번 시즌 메이저리그 야구를 재미있게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야구의 이승용이었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